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모둠을 형성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많이 내주시죠. 동아리 활동이나 대회를 나갈 때 또는 수행평가 할 때 보면 물론 개인 과제도 있지만 2명에서 5명이 한 팀을 형성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많이 내주십니다. 특히 고등학교 가면 수준 높은 탐구 과제를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이런 모둠을 짜서 과제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 마찰,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내 활동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나 향후 자기소개서 또는 그에 따른 면접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내 맘같이 따라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크게 2가지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같은 팀이 된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팀원 전체가 팀 과제에 대해서 모두 다 적극적인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더 우리 친구들에게 탐구 활동의 완성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개인의 활동 자료로서 더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할까요? 저는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은 팀이 된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하더라도 대충 하는 문제 때문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더라고요. 이때 탐구 활동에 욕심이 있는 학생이 같은 팀이 되면 처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욕심이 있는 친구가 친구들 몫까지 다 하게 돼버리죠. 이런 경우에 어떤 친구는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래서 좀 의욕이 있는 애들이 모인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야 된다 이렇게 또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과연 열심히 혼자 과제를 해낸 학생이 손해일까요? 물론 혼자서 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공부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보세요. 친구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일단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가 있어요.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준비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보통 팀원 전체가 과제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모이면 그 팀이 무조건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강의 멤버가 모여서 의견 조율과 각자 역할 분담만 잘 된다면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A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동아리에서 시사 관련 주제로 친구와 팀을 짜서 탐구 활동을 하게 됐는데 A 학생은 원래 경제나 금융 이런 계통으로 진학을 하고 싶었고 학생부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와 관련된 탐구 주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같은 동아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교육 계통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보통 여고나 여고의 문과 계열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청소년이나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다수가 교육계통으로 하자고 하니까 결국 교육 관련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A 학생은 비록 자기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 없는 주제를 탐구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한다면 친구들과의 협업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나 이런 스토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그 스토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 관련 계통으로 한다고 해서 경제, 금융하고 연결을 무조건 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이건 제가 담당했던 학생이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교육 분야도요 여러 가지 융합 주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교육 관련 뭐 정책에 대한 홍보, 마케팅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정책에 있어서 돈 문제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하고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결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학생부 관리해본 고등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할 게 많고.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될 글자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 시간을 투자할 거면 전공이나 전공 계열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흥미와 관심까지도 어필하고 싶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팀원 전체가 적극적이고 동시에 의견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첫째, 가능하면 수행평가 자율과제 팀 구성할 때나 동아리 짤 때부터 비슷한 계열의 친구들이 모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안 될 때도 많죠. 또 비슷한 전공 계열의 학생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세부 주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서로 원하는 주제, 원하는 방식을 번갈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친구 네가 원하는 주제로 하되 다음에 뭐 예를 들면 2학기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친구와 의견 조정을 해보세요. 기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의견이 다르고 내가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탐구 주제가 있다면 전체 탐구 활동은 친구들과 함께 하되 내가 하고 싶은 주제는 따로 개인적으로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해보세요. 물론 이건 미리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나 해당 과목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과 같이 학생부 기록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연결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선생님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라고 꼭 여쭤보세요. 교내 활동에서 시작된 관심을 확장해서 학생이 추가로 자료를 조사하고 탐구 활동을 하겠다는데 굳이 말리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도 꼭 그 수행평가를 자율과제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탐구, 그러니까 학생 개인만의 탐구 주제로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럴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사실 입시에서 학생부, 자소서, 면접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수행평가가 자율탐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또 이러한 활동들이 개인 과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한 것을 평가받는 것 자체가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입시에 반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이죠. 그런데요, 그 대학에서나 사회에서는 혼자 개인의 역량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협업 속에서 큰 힘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이 여러 사람들과 조직석에서 또는 조직 외의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반드시 학습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미리 점검해보고 협업하는 역량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타 또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또는 하지민 교육연구소 밴드로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